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편의상 그 내용을 공부를 오랫동안 하면 지루하시니까 설명을 잘 하면서 문제를 10문제씩 나눠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방식이 엑셀 같은 경우, 컴퓨터 활용 능력 같은 경우는 늘 이렇게 살을 붙여가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 강의를 실기 문제도 마찬가지로 물론 동영상 내용이 올라오겠지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제가 아이들을 가르친 경험이 한 30년이 넘다 보니까 동영상을 편집을 해서 올리는 게 어떠냐 해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꼭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뿐만 아니라 1급도 제가 강의를 해서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참고하셔서 되도록 쉽게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제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신이 나서 여러분한테 좋은 강의를 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저는 많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이렇게 10문제씩. 원래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같은 경우는 2과목 있잖아요. 1과목 컴퓨터 일반, 2과목은 스프레드시트.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다 보시면 쉽게 여러분도 합격을 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조금 제가 처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투른 점도 있지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멀티미디어 기법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멀티미디어는 멀티미디어 매체라는 뜻이죠. 기법만 알다시피 사용하는 방법이죠. 멀티미디어는 언제 씁니까? 말 그대로 여러 많은 것들을 함께 이용하는 것을 우리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죠. 1번 안티 엘리어싱, 2번 모델링, 3번 디더링, 4번 모핑. 이 4개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는데 거의 대부분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모핑하고 모델링, 여기 안 나온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좀 약간 혼동이 오는 게 있어요. 모델링하고 렌더링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모델링이 뭐고 렌더링이 뭐고 어떤 거냐를 확실히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그 있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기준적으로 모델링은 2번의 모델링은 뭐냐? 모델링은 어떤 그 모델, 다시 말씀 물체가 있어요. 그 물체를 형상을 컴퓨터에서 우리가 3차원이라는 많이 들어봤죠. 요즘 3차원 3D 그 프린터도 있고 3D 맥스 3차원 디더링 포함된 내용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X와 Y축이 있으면 2차원이지만 Z축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3차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A와 B의 점이 있다 해서 A와 B 연결시켜 놓고 새로 Y축을 해 놓고 딱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선밖에 안 나오죠. 그러나 A, B, C, D, A에서 B, C에서 D 좀 떨어져 갖고 오프셋을 줘 가지고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원형이 나오죠. 그런 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렌더링이라고 해요. 그리고도 거기다 이제 질감을 매핑을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한 2번의 모델링은 어떠한 형상을 컴퓨터의 내부에 3차원 그래픽으로 표현한 거, 이게 모델링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써요? 2번에 컴퓨터 그래픽 명암, 색상, 농도, 변화 이렇게 돼 있죠. 3차원을 맞아요. 이것은 어떤 거 설명한 거냐? 렌더링을 설명한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명암, 색상, 농도 이런 변화에 대해서 표시한 것이 있다면 무조건 렌더링, 이 용어니까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모델링은 뭐다? 모델링은 어떠한 형상을 컴퓨터 내부에 3차원, 우리 모델 하듯이 그래픽으로 표현한 것이 뭐다? 알았죠? 그것이 바로 모델링이다 라는 뜻이죠. 여기 답이 2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모핑이란 말이에요. 4번에 모핑이란 말이 나죠. 모핑. 한 번씩 공부해도 읽어봐도 관계있어요. 모핑은 한 이미지가, 이게 우리 이제 파워포인트 같으면 쫙 이렇게 넘어가는 거 보셨잖아요.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보통 뭐라 한다? 모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 중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여 동영상 콘텐츠, 어떤 내용, 정보 서비스 등 기본 텔레비전 기능의 인터넷 검색이 가능한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그냥 기본 텔레비전에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게끔 하겠다. 기본 텔레입니다. 여기 이제 다 VoIP, IPTV, IPv6, TCP, IP 다 나오죠. 여기 IP를 얘기하는 것은 인터넷 프로토콜의 약자예요. 통신규약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통신규약. 통신을 하려면 규약이 있어야겠죠. 통신규약. 그걸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IP라고도 부르고. 그러니까 보니까 IPTV가 답이 맞겠죠. IPTV. 이게 답이 2번이 맞는 말이고, VoIP는 뭐냐면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약자죠. 그게 음성 전화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많이 쓰 음성 전화 보셨죠? 우리 이제 카톡 같은 거 하시다 보면 음성으로 하시는 거 있죠. 이거 마찬가지. 음성 전화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 뭐다? VoIP다. 보이스란 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IPv6 이것은 뭐냐면요. 인터넷 그냥 우리가 IPv4도 있고 IPv6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IP는 인터넷 주소라고 했잖아요. 인터넷 주소를 IP는 인터넷 프로토콜 통신 규약이었는데, 인터넷 주소가 4가지 점 3개를 해가지고 4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점이 3개니까 당연히 4파트로 구분되어 있겠죠. 그래서 뭐 255에 230에 212에 212 이렇게 쓰면 이 가지수가 너무 사람들이 많이 쓰다 부족해. 그러니까 IPv4에 있는데 이것을 인터넷 그 V6로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뭐 차세대 버전이라 할 수 있죠. 이제 사용자가 많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통신 규약 IP를 늘리는 거, 이런 거 갖다가 차세대의 버전 IPv4는 예를 들어서 128비트라고 한다면 IPv6는 아니죠. 64죠. 4가 2의 64승이라면 IPv6는 128비트입니다. 128비트. 참고로. 그래서 이것은 인터넷 차세대 버전, 인터넷 주소를 할당을 더 많이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TCP/IP는 뭐냐면 우리가 TCP/IP 우리가 인터넷에서 사용하다면 TCP/IP를 함께 따라다니죠. 이것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걸 해보시면 돼요. 내가 어떤 통신을 하고자 할 적에 인터넷 주소가 틀릴 경우죠. 운영체제, 서로 다른 운영체제 쓸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 컴퓨터 간에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할 적에, 그죠? 주거니 받기 할 적에 인터넷 정보 전송을 위한 표준 규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운영체제가 달라도 우리는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프로토콜이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 TCP는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단위를 말하는, 나누는 단위를 말하고, IP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를 주고 받으려면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규칙을 설명해 준 것이 IP다라고 했죠. 이게 뭐 우리나라만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공통인 거죠. 그렇죠? 그게 답이 2번이 되겠다. 2번 IPTV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컴퓨터 보안, 시큐리티죠. 보안 관련된 기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해당하지 않는 거래요. 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지금 답이 나와 있네요. 그죠? 인증, 공인인증서. 뭐 우리 보안 때문에 공인인증서 만들죠. 그 다음에 암호화, 우리 비밀번호 보안 때문에 만들죠. 방화벽, 함부로 누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해킹 당하든가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보안과 관련된 거죠. 이게 브릿지라는 말이에요. 브릿지. 이게 브릿지는 뭐냐면 연결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가 완전 어떤 통신을 사무실에서 랜이 깔려 있어요. 어떤 그 허브를 더 가지고 랜이 깔려 있으면 그 둘은 원래 선에다가 그 선을 가지고 나눠서 쓰는 거. 사무실 내부에 이걸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라고 하고 랜이라고 쓰는데, 이 랜을 쓸 때 다른 데에서 랜이 들어오려면 뭐 접속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접속할 수 있도록 통신망 연결하는 장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컴퓨터 연결하는 건데 무슨 보안과 관계 있어요? 관계 없는 거죠. 브릿지는. 자, 말 나온 김에 우리 모뎀이라는 말 들어봤죠. 모뎀. 컴퓨터 들어갈 모뎀인데 그 모뎀은 뭡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그 모뎀은 집에 있는 컴퓨터는 인터넷이 들어왔다면 전부 다 모뎀이 있죠. 이 모뎀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모뎀은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또는 디지털을 아날로그 바꿔주는 것을 역할하는 것이 모뎀입니다. 다른 말로 변복조 장치라고 하죠. 원래 상태로 들어왔다가 복조해서 또 다시 내보낸다. 그래서 우리는 변복조 장치라고 보통 부릅니다. 일단 여기서 답이 뭐가 되냐? 브릿지는 전혀 보안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번. 정보와 사회라. 우리 이제 보통 정보와 사회라 하잖아요. 정보와 사회. 정보와 사회는 말 그대로 누구나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고 또 뭐 할 수 있다. 나눌 수 있다.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공유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 정보 사이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보세요. 처리하고자 하는 정보의 종류와 양이 증가됐다. 두 번째, 정보 처리 기술이 발달로 사회의 변화가 속도가 빨라졌다. 세 번째, 사이버 공간상의 새로운 인간관계의 변화가 형성됐다. 3번과 4번은 반대되는 말이에요. 반하는 거지. 대중화 현상이 강화되고 개성과 자유를 경시하게 됐다. 경시하게 됐다는 것은 아니죠. 중요시하게 됐다라고 보면 되겠죠. 중요시하게 됐다. 정보가. 근데 정보라는 사회의 정보라는 개념을 좀 이제 이 문제를 풀면서 제가 이제 가끔 이 문제와 연관성 있는 얘기를 해 드리겠지만, 정보라는 인포메이션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정보예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거기서 데이터는 뭐냐? 데이터는 더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보와 데이터가 같은 개념 아니에요.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정보가 데이터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은 정보가 아니야. 다시 말하면 데이터가 아니란 뜻이죠. 그 가공한 것을, 데이터를 가공한 것이 정보란 얘기예요. 인포메이션. 가공되지 않는 것은 정보가 아니야. 그렇죠? 자료. 컴퓨터에서. 우리 자료 있잖아. 입력하는 걸 자료라고 하잖아. 그 자료를 어떤 프로그램에서 가공해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를 자료라고 합니다. 그 자료를 가공한 것이 정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4번은 뭘까? 4번이 되겠죠. 경시가 된 게 아니라 중요시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중요시 됐잖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5번. 네트워크 구성 형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네트워크는 서로 연결된 거. 우리는 인적 네트워크를 휴먼 네트워크라 하잖아요. 휴먼 네트워크. 사람과의 관계. 이거는 컴퓨터와 컴퓨터의 관계를 구성시키기 위해서는 뭐냐?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 잠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망형, 성형, 뭐 등등 버스형, 링형 나오는데, 망은 원으로 보시면 돼요. 원. 메시. 원 같은 거. 그래서 이제 망형은 원에서 또 이렇게 잘라진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또 여러 개의 그 메시라는 것은 여러 개의 선을 그물 같은 거 이렇게 쭉 이렇게 둘러싸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걸 메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서로 연결성이 우수한 거죠. 처음 이렇게 우리 그물처럼 생각을 해보세요. 나눠져 있다. 그럼 어떻게? 연결성이 우수할까요? 우수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우수하겠죠. 맞는 말이죠. 망형. 그걸 메시라고 합니다. 성형은 별 모양이죠. 별 모양 돼 있어가지고 중앙 집중형이라고도 하는데, 통신망 처리 능력 및 신뢰성이 중앙 노드의 제어 장치에 좌우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중앙에서 관리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중앙이 뭐 끊어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트워크가 올바로 작동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성형은 중요한 것은 모든 기능을 중앙 노드에서, 노드라는 것은 끊어진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결되는 부분. 그래서 그 중앙 노드의 제어 장치에 좌우된다라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아셨죠? 노드는 연결된 듯.
3번 버스형. 버스는 우리가 이제 시내버스라고 보통 보시겠지만 버스는 데이터의 전속률을 버스라고 해요. 기밀 보장이 우수하고 회선 길이 제한이 없다. 회선 길이 제한이 없다. 이렇게 놨어요. 버스는 선 하나 쭉 있는데다 중간에 띡띡띡 따서 노드에서 이렇게 따서 쓰는 거예요. 노드에서. 노드에서 사서 쓰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보안이 쉽게 말씀해서 기밀 보장이 우수하지 않아. 중간에 따서 쓰는데 뭐 기밀 보장이 우수해. 우리 수도가 쭉 강 지나가면 우리 집주마다 수도 이게 파이프를 연결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밀 보장이 우수하진 않다. 단 장점도 있겠죠. 장점도. 그래서 통신에서의 연결하다 보니까 쉽게는 따서 쓰고 있고 뭐 설치하기는 쉽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기밀 보장이 우수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따서 뜬 뒤가 끊어졌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 쓸 수 있잖아. 쭉 따서 쓸 수 있으니까. 그죠? 통신에서의 길이나 제한을 그가 대신에 이제 길이의 제한을 봐요. 너무 길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그 마지막 끝부분은 이렇게 막아줘야 돼. 우리 수도꼭지를 얘기했듯이 그 단노드라고죠. 종단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종단 장치가 없으면 이게 네트워크가 안 됩니다. 그 차이점이 있고 하여튼 기밀 보장이 어렵다. 있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 링형은 통신회선 중 어느 한 나라도 고장나면 전체 우리 링은 동그랗게 되는데 딱 끊어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답이 몇 번?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맞죠? 다음 보겠습니다. 6번. 다음 중 컴퓨터와 같은 정보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프로그램의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 소프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컴퓨터를 그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눠져 있어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나눠지고 그 소프트웨어 중에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로 나눠집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다른 말로 운영체제, 우리 윈도우 같은 운영체제라고 하죠. 윈도우 10, 8 뭐 이런 것들을 7 이런 걸 운영체제라고 하죠. 우리말로 운영체제, 영어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또 뭐를 나눠진다?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을 나눠져요. 응용. 그러니까 부팅될 때 뭐가 뜹니까? 컴퓨터에서 윈도우가 뜨죠. 이게 운영체제를 하는 거야. 다른 말로 시스템 소프트를 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 소프트가 운영체제에 포함되어 있는 거 쉽게 해서 부팅할 때 부팅할 적이 I/O 인풋 아웃풋 하는 시스템 프로그램이 어디에 컴퓨터 램에 딱 올라오죠. 이걸 우리는 보통 부팅이라고 하죠. 그 부팅되고 운영체제가 램에 탑재가 된 후에 우리는 뭐래요? 프로그램 쓰죠.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을 씁니다. 이 응용 프로그램은 뭐 엑셀도 있고 캐드도 있고 포토샵, 일러스트,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뭐 네이버 검색도 할 수 있고 다 다음에 뭐 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크게 하드웨어는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분내며 그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다시 말해서 운영체제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으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운영체제라는 뜻이죠. 1번에 컴파일러 있잖아요. 컴파일러. 화면이 조금 늦게 올라갔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컴파일러가 있고 유틸리티가 있고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한글 낸 것을 하다 보니까 컴파일러 하면 딱 뭐라 이렇게 뜨죠, 이렇게. 이 컴파일러는 이게 나온 것이 이제 요 나온 걸 설명하지 말고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는 컴퓨터 언어가 하이 레벨 랭귀지하고 로우 레벨 랭귀지가 있어요. 하이 레벨 랭귀지는 고급 언어고 로우 레벨은 말 그대로 저급 언어예요. 우리가 사용하기 쉬운 언어를 우리 뭐 비주얼 베이직이라든가 C 언어라든가 이제 자바 같은 건 우리가 코딩할 적에 go to if 뭐 이렇게 쓰잖아요. do loop 이렇게 쓰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이렇게 어떤 영어로서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대화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컴퓨터 자체는 우리가 입력하지만 이것을 컴퓨터가 알아들 수 있게끔 번역을 시켜줘야 돼. 쉽게 런타임을 만들어줘야 돼. 실행할 수 있게끔. 에? 이것을 누가 하느냐? 컴파일러라는 놈이 합니다. 이 컴파일하는 과정을 컴파일링이라고 하는데 일단 고급 언어를 컴퓨터가 알아들 수 있게끔 저급 언어로 바꿔주는 것을 누가 한다? 컴파일러가 하는 거죠. 사용하기는 편하지만
컴퓨터가 이해를 못하니까 컴퓨터가 알아들 수 있게끔 변형을 시켜줘. 바꿔주는 것을 뭐라 한다?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컴파일러가 한다는 얘기죠. 세 번째 유틸리티는 알다시피 사용 우리 RGB 같은 거 뭐 이런 거 바이러스 우리가 컴퓨터 사용할 때 좀 보다 편리하게 압축한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런 걸 포괄적으로 얘기할 적에 유틸리티라고 합니다. 라이브러리 뭐냐? 우리 이제 워드 프로세서랑 뭐 작성 엑스에다가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사용을 쉽게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것들, 이런 것들 말대로 라이브러리라고 하죠. 라이브러리. 도서관, 뭐 이렇게도 보통 부를 수 있죠. 그래서 답이, 뭡니까? 답이 운영체제이며, 그냥 우리가 이제 사용 운영체제는 여러 가지 있는데, 참고로 우리가 많이 쓰는 윈도우가 운영체제고, 어떤 분은 뭐 크롬이 운영체제라고 하시는 분 있는데, 크롬하고 익스플로러는 운영체제가 아니라 접속 프로그램입니다. 접속을 해가지고 우리 접속해가지고 뭐예요?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KBS, MBC 뭐 등등 이런 포털 시스템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검색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체제는 윈도우, 유닉스, 제닉스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리눅스도 있고 지금 사용하는 운영체제가 운영체제 다음 중 운영체제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는 윈도우, 유닉스, 리눅스를 제외한 것들은 운영체제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6번이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6번의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운영체제가 되겠습니다. 조금 7번 보겠습니다. 아까 화면이 조금 6번의 문제에서 내가 쭉 올리지 않아서 좀 내려가 나왔었는데 이해하셨죠? 7번 다음 중 웹브라우저 이거 나오네. 다음 중 웹브라우저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브라우저라고 합니다. 브라우저가 뭡니까? 우리가 인터넷 사용할 적에 어떤 것을 보안을 설정한다든가 시작 페이지를 뭐 한다든가 뭐 비밀번호를 저장한다든가 이것이 누가 하냐면 그 브라우저 우리 입력할 때 익스플로러 누를 적에 그때 들어가서 하지 않습니까? 익스플로러다 그런 거 같은 거 이런 걸 브라우저라고 해요. 이게 답이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옳지 않은 거. 웹에서 옳지 않은 기능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1번 인터넷 옵션에서 멀티미디어 편집기를 선택할 수 있다. 2번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FTP 서버에 접속할 수 있다. 3번 웹페이지를 사용자 컴퓨터에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다. 자주 사용하는 웹사이트 주소를 관리할 수 있다. 보세요. 일단은 1번 넘어가고 2번부터 보겠습니다. FTP라는 것은 파일 트랜스포 프로토콜의 약자입니다. 파일을 우리가 이제 인터넷 URL을 보면 http www 월드와이드 웹의 약자죠. 뭐 다음 네이버 점 뭐 이렇게 뭐 쓰죠. 뒤에는 이제 그 홈페이지 주소 쓰는 거니까. HTTP는 접속하는 방법이에요. HTTP 대신에 FTP도 접속하는 방법이에요. 파일을 F는 파일이에요. 파일을 다른 쪽으로 보내고자 할 적에 다른 서버로 보내고자 할 적에 다른 서버로 보내고자 할 적에 접속하는 방법 이것을 갖다가 FTP로 접속해야 돼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집에 있는 컴퓨터를 저쪽 다른 사무실에 있는 회사에 있는 서버로 파일을 보내고 싶어. 홈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홈페이지 만들 적에 다른 서버를 이용하잖아요. 그 서버에다가 내가 작업한 것을 올리고 싶을 때 접속할 때 어떤 식으로 HTTP로 하면 안 되고 FTP로 접속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 인터넷 같은 건 HTTP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웹브라우저 기능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설정을 할 수 있는 메뉴라는 얘기죠. 웹브라우저에서. 그 답이 또 이제 3번 보겠습니다. 웹페이지를 사용자 컴퓨터에서 저장하나 인쇄할 수 있죠. 당연히죠. 웹페이지를 우리 프린트 출력할 수 있죠.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고 내가 그 내용이 뭘 쓰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자주 방문하는 웹사이트 주소를 할 수 있죠. 관리할 수 있죠. 그러나 1번의 인터넷 옵션에서 멀티미디어 편집기 선택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인터넷 옵션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안 설정, 시작 페이지, 기타 등등을 브라우저의 설정을 할 수 있는 메뉴죠. 인터넷 옵션에서는 보안 설정, 시작 페이지, 비밀번호, 저장, 이런 기타 등등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맞죠? 그래서 답이
웹브라우저 기능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답이 1번입니다. 인터넷 옵션에서 멀티미디어 편집기를 선택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뭐 그림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은 인터넷 옵션에서는 없고, 그런 건 다른 데 있는 것이고, 보조 프로그램 있는 것이고, 그죠? 그냥 아까 말씀드린 보안, 설정, 시작 페이지 이런 것은 인터넷 옵션에서 우리 들어가서 보시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7번의 답이 그래서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맞죠? 이제 위로 쭉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위로 쭉 올라가서 이제 화면을 조금 옮겨 볼게요. 이렇게 올라가서 보시겠습니다. 8번을 보겠습니다. 8번. 다음 중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성 유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정보통신, 데이터를 보내는 거. 우리 정보통신이라 하죠. 데이터 1번 데이터 전송 방식에는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과 동배간 처리 방식이 있다. 2번 데이터 전송기는 데이터 이동을 담당하는 여러 장치들이 포함한다. 3번 데이터 처리기는 데이터 처리에 사용되는 하드웨어와 통신 소프트가 해당된다. 4번 단말 장치는 원격지에서 발생한 데이터의 송수신을 위한 장치로 에러 제어 기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이런 것,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문제나, 그 문항 속에 답이 있죠. 클라이언트는 뭐고 서버는 뭐냐? 내가 주인일 땐 서버야. 나한테 뭔가를 가져가는 사람들은 클라이언트야.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버가 문제가 생겼으면 클라이언트들이 다 죽어버렸어. 그러면 우리가 빅데이터를 생성할 수가 없어. 많은 데이터를 보관할 수가 없어. 불안해서. 그렇죠.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런데 이제 네? 지금은 하드웨어적인 발전에 있어 내가 서버도 될 수 있고 클라이언트도 될 수 있어. 또는 상대방이 클라이언트 될 수 있고 서버 될 수 있고, 이렇게 서로가 공유하면서 데이터를, 정보를, 빅데이터를 형성하는 과정이 생긴 것은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개념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클라이언트 서버의 동배간 처리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동배간, 같은 배간, 서로 공유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데이터 전송 방식에는 클라이언트 서버 간 동배간 처리 방식이 있다라고 나왔죠. 데이터 전송 방식에. 데이터 전송 방식에는 데이터 전송하는 데는 이제 어떻게 보내느냐는 것이, 데이터를 내가 10이라는 숫자가 있어. 그럼 10이라는 숫자를 상대방이 어떻게 보내느냐. 이것을 가지고 한데,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네트워크에 관한 상황이지 데이터 보내는 거와 관계없죠. 데이터를 이진법으로 보낼 것이냐, 10진법으로 할 거냐. 예를 들어서 그런, 물론 이진법 보내지만은, 그렇게 데이터는 지금 빨리 보낼 것이냐, 아니면 선이 연결될 때만 보낼 것이냐, 수시로 보낼 때냐,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 전송 방식과 관계 있지. 클라이언트와 서버, 이런 관계는 너와 나가, 쉽게 말해서 서버가 될래, 클라이언트 돼, 클라이언트가 될래, 서버가 될래, 이런 것은 네트워크의 운영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트워크 운영 방식. 데이터 전송 방식은 아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지만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 방식은 아까처럼 말씀드린 동기식이다, 비동기식이다. 살아있을 때 리얼타임이냐, 리얼타임이 아니다. 바로바로 보낼 것이냐, 모아서 보낼 것이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전송 방식은. 2번 데이터 전송기는 데이터 이동을 담당하는 여러 장치들이 포함된다. 맞는 말이고, 데이터 처리기는 데이터 처리를 사용하는 하드웨어와 통신 소프트를 해당한다.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에 사용하는데 하드웨어와 통신 소프트에서, 그렇죠. 통신 소프트웨어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데이터 처리하는 방식이 틀릴 수 있죠. 우리가 아날로그 쓸 수 있고, 데이터 쓸 수 있고, 빛으로 광 케이블을 쓸 수 있고. 광 케이블이 뭔지 아시죠? 해저 케이블, 일본까지나 다른 나라 연결돼 여러 가지 무선을 쓸 수 있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통신 소프트웨어를 뭘 쓸 것인가, 그런 게 데이터 처리기에는 맞는 말이죠. 4번 단말 장치는 원격지에 발생한 데이터의 송수신을 위한 장치로 여러 에러 제어 기능이 있다. 그렇죠. 단말 장치는 우리가
우리가 눈에 보는 걸 단말 장치를 하잖아요. 여기는 먼 곳에서 온 것에 발생한 데이터를 보내고 수신, 받는 기능에 대한 장치로 에러 제어 기능이 있다. 그러니 에러 제어 기능만 있을 뿐이지 얘는 조작은 이렇게 뭐 컴파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단말 장치는. 이게 업데이트 중요한 그 서버 기능은 가능할 수 있지만 클라이언트 기능은 가능할 수 있지만 서버 기능은 없어요. 그냥 단지 그 누가 보내온 데이터를 가지고 송수신을 위한 눈에 보는 기능만 있을 뿐이지, 눈에 보고 잘못 들어와서 이렇게 컨트롤하고 이런 기능만 있으지 어떤 자료를 업데이트 시키고 뭐 이것을 갖다가 뭐 프로그램을 바꾼다든가 그 자체 내에서 그러는 것은 단말 장치는 없어요. 우리 이제 어디 그 뭐죠? 터미널 같은 거 탁탁탁 누르잖아. 은행 가서 이게 누르잖아요. 은행 누르면 내가 돈을 갖다 은행에다가 뭐 그 프로그램 바꿀 수 있어요? 단말 장치는 단지 조회, 뭐 출금, 이 계좌 이체, 어디 뭐 어디 역 같은 데 가면 안내 쭉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개원은 그 잘못했으면 다시 돌아가면 할 수 있지만 그 프로그램 자체를 내가 서울역에 있는 단말 장치를 갖다가 뭐 바꿔가지고 부산에 있는 어떤 내용을 또는 서울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갖다가 편집을 할 수는 없잖아. 단말 장치는 단순하게 그 어떤 이미 누군가 서버에서 만드는 것을 보여주는 거에 불과한 것이지 그걸 서버 기능은 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자, 9번 보겠습니다. 9번. 다음 중 컴퓨터 운영체제의 운영 방식에서 인베디드의 시스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인베디드가 나오네요. 인베디드. 자, 인베디드가 뭘까요? 인베디드. 이제 설명을 쉽게. 인베디드는 오늘 제 설명을 들으면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인베디드. 자, 인베디드는 단적으로 얘기하면 뭐냐? 컴퓨터가 각각의 어떤 기계장치에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냉장고에도 컴퓨터가 들어있고, 세탁기, TV, 자동차, 뭐 온갖 뭐 다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 그런 그 기계장치는 컴퓨터가 다 들어있답니다. 뭐 선생님 컴퓨터는 뭐 CPU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것을 그 기능에 맞게 프로그램들, 냉장고에만 프로그램 들어가 있을 것이고, 세탁기는 세탁기에 맞는 프로그램, 다 그 기능에 맞는 기기장치에 맞는 프로그램 들어있겠죠. 그 운영하는 방법도 다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포괄적으로 그냥 컴퓨터 운영 체제, 운영 방식에는 인베디드 시스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냐, 이렇게 포괄적으로 설명한 거죠. 1번 제어가 필요한 시스템의 두뇌 역할을 하는 전자 시스템으로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뜻이에요. 응? 어떤 두뇌 역할을 하는 전자 시스템으로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많이 사용한다. 물론 자동차에 들어있죠. 뭐 AI, 우리가 뭐 요즘 뭐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인베디드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넓은 의미로 봤어요. 두 번째, 처리할 데이터를 일정량 또는 일정 시간을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한다. 말이 안 되죠. 뭐 냉장고를 켜고 계속 작동하고 있는데 뭐 1시간만 켜져서 있어라. 2시간 켜고 이건 아니죠. 일정량을 모아서 하는 것들은 배치 프로세싱이라 가지고 우리 이제 전기 요금이라든가 핸드폰 요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모아서 하는 그런 데이터 방식, 그런 걸 갖다가 말하는 거죠. 근데 TV, 냉장고 같은 거 갖다가 모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거, 일정 양 또는 일정 시간, 그렇죠?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배치 프로세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맞겠죠. 3번 잠깐 보시죠. 마이크로 프로세스 기능,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탑재하여 컴퓨터 기능을 수행한다. 제가 말씀드린 컴퓨터 기능을 수행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운영체제의 운영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모아서 할 것이냐, 일괄 처리, 아니면 배치 프로세싱이죠. 다중 처리할 것이냐, 한 대의 그 다중 처리하고 다중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다중 처리는 한 대의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다중 처리고, 다중 프로그램이고, 다중 처리는 거꾸로 반대죠. 여러 대의 컴퓨터에
한 개의 여러 대의 컴퓨터에 여러 대의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것을 다중 처리하는 거예요. 프로세스하는 거.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다중 프로그램은 한 대의 중앙 처리 장치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막 하다 보니까 좀 버벅대고 속도가 떨어지겠죠. 그건 좋은 건 아니겠죠. 다중 프로그램은. 그러나 다중 처리는 빠른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중앙 컴퓨터의 중앙 처리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이 들어와서 처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다중이 앞에 오지만 프로그램이냐 프로세스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C분할 처리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TSS라고도 하는데 타임 시어링 시스템이라 가지고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즉시 처리하는 거. 그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동시에 뭐 있으면 뭐 에이메일을 한다든가 예약을 한다. 나만 영화관 에이메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빨리 접속한 사람, 빨리 에이메일 한 사람들이 처리되는 시간. 그 어떤 시어링하다. SHARING. 짧은 시간에 빨리 그 시어를 짧은 시간에 잘라진 시간에 먼저 들어와서 처리한 이런 것을 우리는 C분할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뭐 그런 게 이제 저 순식간에 일어나니까 모르죠. 그런 것을.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스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마이크로하다. 마이크로가 아니죠. 여기서 좀 혼동하는 것이 마이크로라는 것은 그 어떤 두뇌 역할 처리하는 기능을 마이크로라고 해요. 운영체제에서 운영 방식 뭐 영어이기 때문에 MICR 자동적으로 뭘 이런 것을 자동적으로 프로세스하다. 이게 마이크로라고 하거든요. 어떤 기능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해석하면 어떤 자동 기능을 가지고 처리하는 거. 지가 알아서. 그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인비드죠. 같은 말인데 영어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이해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4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하나로 결합된 시스템 대회다. 자, 이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는 하드웨어는 눈에 보이는 걸 하드웨어라고 하고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라고 해요. 전반적으로. 근데 이건 그 칩 같은 데다가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그냥 꽂아버리거든요. IC 직접 회로에다가 꽂아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근데 사실상 우리가 포괄적으로는 컴퓨터라고 불렀지만 이건 컴퓨터가 아니거든. 프로그램이라고 하되죠. 컴퓨터는 뭐 전체적으로 다 제어할 수 있는 걸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데 제어장치, 연산장치가 있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마이크로면서도 그 기능, 특정 기능에 대해서만 제어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인베디드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인베디드라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 포괄적으로는 컴퓨터라고 볼 수 있는 원래는 컴퓨터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조그만 칩에다가 프로그램을 결합된 제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우리가 하드웨어 크게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있는데 이것을 구태여 표현한다면 펌웨어라고 합니다. 펌웨어. 크게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지만 하드웨어도 아니고 소프트웨어도 아닌 거 이런 것 갖다가 우리는 펌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인베디드는 모아서 처리하는 게 아니다. 아셨죠? 마지막 10번째 보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유니코드에 관한 설명을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니코드. 이게 좀 설명이 길은데 우리가 코드가 이제 세 가지가 있죠. BCD, ASCII, EBCD, IC. 자료 표현하는 방법에서 그 자료 표현하는 방법에서는 존비트와 디지트 비트로 나눕니다. BCD는 존비트가 2개, ASCII는 3개, EBCD, IC는 4개. 나머지 디지트 데이터가 들어간 디지트 비트는 다 4개씩입니다. 그래서 BCD는 2에 몇 승? 2곱 더하기 4니까 2에 6승. ASCII는 3 더하기 4니까 2에 7승. EBCD, IC는 4 더하기 4 해가지고 2에 8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가지수 표현, 제일 많은 최대 가지수를 표현하는 문자 수는 256이다. 256. 예, 2에 1승, 2승, 3승, 4승. 1, 2, 4, 8, 16, 32, 64, 128, 256. EBCD, IC 코드는 2에 8승, 256까지.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얘는 256 유니코드가 아니죠. 이건 EBCD IC 코드에 대해서 1번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아스키는 2의 7승이니까 그거의 반이었으니까 128이고 BCD는 그거의 반이니까 86이 됐죠. 86 그죠? 1, 2, 4, 8, 16 32, 64 64겠죠? 64, 128이었으니까. 자, 이번째 에러 검출이나 교정이 가능한 코드이다. 에러 검출이나 교정이 가능한 코드는 AOC에 대해 해미 코드를 우리는 에러 검출이나 교정이 가능한 코드를 해미 코드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걸 해미 코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연산을 빠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존비트와 디지트 비트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산을 빠르게 해서 존비트와 디지트 비트로 구성했다. 이건 존비트와 디지트 비트로 구성된 것은 BCD, ASCII, EBCD만 구성되어 있고 여기서 말한 유니코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유니코드는 단순하게 뭘로 되어 있다? 데이터 처리나 교환을 위해서 한 개의 문자를 16비트로 표현한다. 처리나 교환을 위해서만 유니코드가 필요하다. 이게 완성형이라고 하죠.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고 교환을 목적으로 만든 것이 유니코드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EBCDIC 코드를 얘기한 것이고 2번은 해밍 코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은 존비트 디지트 비트라는 건 BCD, ASCII, EBCDIC를 얘기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ASCII 코드가 통신용 코드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ASCII 코드가 통신용 코드라는 것을 꼭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보의 최소 단위는 비트입니다. 0과 1이죠. 1바이트는 8개의 비트가 모여서 1바이트가 됩니다. 그쵸? 2바이트는 1비트가 8개이니까 1바이트가 8개니까 1바이트가 8비트니까 2바이트는 2 곱하기 8이니까 16비트죠. 그래서 데이터 처리와 교환을 위해서 만든 한 개의 문자는 16비트는 완성형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완성형 코드로 사용하는 코드는 유니코드다. 시험에도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1급 시험에서 나오죠. 이런 것들은. 자, 여기까지 제가 컴퓨터 일반 20문제 중에서 10문제를 제가 풀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문제를 풀겠지만 여러분이 많은 응원과 구독을 해주시면 제가 신이 나서 문제를 더 잘 풀 수 있도록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컴퓨터 일반 컴퓨터 활용 2급에 대해서 문제 풀었지만 좀 더 30년 동안 가르쳐온 노하우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이 빠른 시일 내에 제 강의만 들으면 합격을 할 수 있다. 합격이 가능하다. 라는 것을 확실히 심어드릴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은 합격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제가 방송을 해서 올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